안녕하세요. 부스트캠프 7기 iOS 구조 얼주가 팀입니다. 오늘은 팀에서 개발한 버스트캠프를 소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트캠프는 RSS를 사용해 캠퍼들의 블로그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가입 시 블로그 주소를 등록하면 RSS를 통해 자동으로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든다면 스크랩을 해서 모아보거나 블로그로 이동해 해당 캠퍼에 더 많은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사용한 RSS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RSS는 XML 기반의 데이터 형식입니다. T스토리, 벨로그 등 대부분의 블로그에서 RS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된 규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블로그마다 다른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현재 버스트캠프는 T스토리와 벨로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RSS를 사용해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올까요? 서버에서 30분마다 유저의 블로그 RSS 주소로 파싱을 합니다. 이때 새로운 글이 있다면 피드 데이터로 가공해 DB에 저장합니다. 유저가 앱을 실행하면 DB에 저장된 피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RSS에서 파싱한 블로그 글을 화면에 보여줬지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가독성이 떨어졌습니다. UX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가공하는 과정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RSS에서 새로운 글을 확인하면 해당 링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해당 링크의 HTML을 직접 파싱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CSS를 적용시킬 수 있었는데요. 추가로 읽기 모드 HTML을 파싱함으로써 블로그에 있는 광고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측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가독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스트캠프 캠퍼임을 인증하기 위해 GitHub 로그인을 이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청과 응답이 여러 차례 발생합니다. 유저가 GitHub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스 코드를 받게 됩니다. GitHub 로그인을 통해 받은 코드와 사전에 등록해둔 OS 앱의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이용해 어세스 토큰을 요청하게 됩니다. 발급받은 어세스 토큰으로 현재 유저의 유저 인포를 요청합니다. 응답받은 유저 인포의 유저 닉네임과 어세스 토큰을 이용해 해당 유저가 기관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관 인증을 요청합니다. 이 응답을 통해 캠퍼 인증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이미지 요청을 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NS 캐시로 이루어진 메모리 캐시를 확인합니다. 메모리 캐시에서 이미지를 찾지 못하면 디스크 캐시를 확인합니다. 캐시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 URL을 가지고 네트워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캐시 히트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만약 캐시 히트가 발생했다면 로컬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때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URL의 이미지가 변경됐을 경우입니다. 유저가 다른 이미지를 보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이 태그를 체크해 이미지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태그가 다르다면, 즉 이미지가 변경됐다면 새로운 이미지를 캐시에 저장합니다. 하지만 이미지의 이 태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요청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네트워크가 좋지 않을 경우 캐시된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느리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지 뷰마다 퍼블리셔를 두었습니다. 이 퍼블리셔는 로컬에 캐시된 이미지를 우선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 태그를 확인해서 이미지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이미지를 반환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에서와 같이 딜레이 없이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서버에서 받아와 사용하는 커뮤니티 앱인 만큼 유저 경험은 네트워크와 서버 상태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패처를 도입했습니다. 간단하게 패처의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홈 화면에 들어가면서 패처에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그 즉시 로컬에 캐시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리모트에 네트워크 작업을 요청합니다. 그 후 네트워크에서 응답이 오면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합니다. 그 데이터는 로컬과 연결되어 있는 뷰에 전달됩니다. 이때 응답이 성공적이라면 뷰가 업데이트되고 아니라면 얼럿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업데이터입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만 하는 패처와는 달리 업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의 수정을 담당합니다. 또한 트리거가 발동될 때마다 작업을 수행합니다. 트리거가 발동되면 리모트에서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네트워크 응답이 오면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뷰에 전달합니다. 다른 화면에서도 업데이트 내용이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이미 로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화면에서 로컬을 업데이트하면 해당 내용이 반영됩니다. 패처와 업데이터를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시 데이터의 사용으로 유저가 빈 화면을 보는 시간이 적어졌고 실시간으로 내용이 업데이트되어 빠른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유저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아도 일정량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성을 얻었습니다. 단점으로는 복잡한 생명주기 관리가 있습니다. 뷰가 화면에서 사라져도 이벤트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해제 시점이 불규칙합니다.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패처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도를 했습니다. 로컬 스토리지로서 램을 사용하기 위해 특정 시점에 특정 스레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또한 일반화를 통해 모듈로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패처 모듈의 한계와 더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패처 모듈은 아직 좁은 범위의 일반화 단계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듯 메모리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명주기를 분석해 문서화를 시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후에는 로컬과 리모트 스토리지를 추상화하여 의존성 역전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사용성과 테스트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네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패처는 라인 엔지니어링의 내용을 참고했고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기술을 시도했지만 그중 세 가지를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림입니다. 유저의 FCM 토큰을 DB에 저장하고 토큰을 기반으로 서버에서 알림을 보냅니다. 이를 통해 하루에 한 번 새로운 버스트 캠프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크모드입니다. 기획 단계에서 버스트 캠프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된 UI를 제공할 수 있었고 개발단에서 손쉽게 다크모드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런치 스크린 애니메이션입니다. 홈화면에서 피드를 받아올 때 데이터 로딩 시간으로 인해 유저는 잠깐이지만 빈 화면을 보게 됩니다. 유저의 경험을 위해 런치 스크린과 홈화면 사이에 로딩 뷰를 추가했습니다. 패처에서 데이터 요청을 하고 로딩 뷰를 페이드 아웃합니다.
이 시간 동안 데이터를 가져와 유저는 빈화면을 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UX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토스 컨퍼런스를 참고했고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부스트 캠프 7기 iOS 구조 얼주가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